자, 이제 오늘 평면 좌표 새로운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새로운 공면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진짜 쉬워요. 정말 쉬운데 정말 어렵게들 생각해가지고 좀 문제야. 크게 뭐 볼 게 별로 없거든. 일단 평면 좌표 쪽에서 봐야 될 거 몇 가지만 조금 정리해보고 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 평면 좌표에서 여기는 얘의 뭐 할까? 해석이라고 할게요. 해석. 그러니까 여기서 볼 거는 뭐밖에 없냐면 길이, 그 다음에 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크게 보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 길이는, 첫 번째 길이는 보통 이제 뭘 가지고 생각하는 거냐면 얘는 뭘 베이스로 가냐면 여기는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베이스로 베이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2번 점, 여기는 얘는 뭘 베이스로 갈 거냐면 여기는 얘는 비례식을 베이스로 갑니다. 딱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잘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 길이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세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X축 관점에서의 길이가 있고요. 또 Y축 관점에서의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표 평면 관점에서의 길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생긴 축, 그러니까 가로축이지, 가로축. 저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길이라면은 여기가 X1이고요. 여기가 X2입니다. 지금 이렇게 딱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그냥 여기는 이거예요. 이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두 점 사이 길이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큰 거에서 뭐 할 거야? 작은 걸 뭐 할 거야? 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 x2-x1인데 사실 절대값은 안 따라도 상관없죠. 지금 상태에서는 x2가 더 크다고 확정시킬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냥 점을 그냥 x1이라는 점이 있었고 x2라는 점이 있었어요. 요거 두 개로 이루어진 뭐 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그냥 절대값 하나 박아줍니다. 그냥 요 정도 개념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랑 두 번째 y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고요. 내가 여기는 얘 좌표를 y2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y1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요 길이가 궁금한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겠어요? 그 길이는 y2 마이너스 y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두 개를 뺀 다음에 뭐 하는 거 절대값의 양수 만들어주세요. 그게 뭐가 됩니다? 길이가 돼요. 여기까지는 사실 피타고라스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여기는 얘가 좌표 평면으로 왔을 때 이야기가 좀 달라진 거야.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의 거리가 궁금해요. 사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긴 하지만 이걸 이제 공식화 시켜봅시다. 자,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1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x2라고 할게요. 요 점의 좌표를 y1이라고 하고요. 요 점의 좌표를 y2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여기는 이 길이잖아. 그지? 일단은 얘들아 평면 좌표에서 있잖아. 가장 기본이 되는 보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가장 기본이 되는 보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얘는 축과 평행한 직선이 축과 평행한 직선이 가장 기본이 되는 보조선입니다라는 그 마인드를 잡아주세요. 좌표 평면에서 볼 때는 항상 축과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을 지날 때 보조선은 뭐냐면 요 직선이 됩니다. 요렇게 된 요 직선. 그리고 여기는 요 점 봤을 때 요 직선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축과 평행한 직선들이 이렇게 보조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뭘 발견할 수 있어? 항상 뭘 발견할 수 있어? 직각삼각형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요 길이는 누구 길이랑 똑같겠어? 요 길이랑 똑같겠죠? 요 길이는 앞에서 했듯이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x2-x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됩니다? 얘랑 얘의 차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y2-y1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내가 궁금했던 여기는 요 길이가 난 현재 궁금했잖아. 여기는 요 길이는 내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루트해서 그냥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제곱해도 상관없겠죠. 제곱 빼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절대값을 안 넣어도 상관없겠죠.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요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얘가 좌표 평면에서의 거리를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식으로 너희가 암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공식으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는 얘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건 도대체 뭐며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도대체 뭐냐 라고 생각을 한번 해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얘는 그냥 다시 말하면 x 좌표의 뭐가 됩니다? 차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제곱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y 좌표의 차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좌표의 차와 y좌표의 차의 제곱에 합의 루트 씌워준 게 거리군요 라고 해서 이렇게 공식화 시켜 놓은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점이 3,5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점이 6,7입니다. 6,1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보자.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여기는 요 길이였다 라고 생각을 해봐. 이걸 그냥 순수하게 있잖아 얘들아. 순수하게 공식화 시켜버리면은 그냥 이거야. 6 빼기 3 전체 제곱 이렇게 할 거고 여기 얘는 1 빼기 5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할 거예요. 됐습니다. 그냥 공식화 시켜놓으면 이렇게 그냥 계산할 거거든. 선생님이 여기서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보조선 그리고 이 차이만 봐봐. 이 차이 몇이니? 3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요 차이 봐봐. 요 차이 몇이니? 요 차이가 몇이야?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저거를 뭐 주점자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이 형태를 완벽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는 그냥 x좌표의 차이랑 y좌표의 차이를 가지고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주면 되는구나. 직각삼각형이 어차피 뭐 할 때 나올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공식은 실제로 있잖아요. 얘들아. 언제 사용되냐면 저 공식은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냥 진짜로 거리 구할 때 사용되는 게 아니라요. 이럴 때 사용됩니다. 봐봐.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냐면 루트 x-1 전체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 있고 더하기 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 여기는 이거 두 개의 예를 들어서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식의 방향은 얘들아 역방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이 길이가 얘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외울 거예요. 여기는 이 길이가 얘가 됩니다 라고 외울 거고 여기는 얘가 이걸 나타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잘 안 해. 다시 봐봐. 얘의 길이는 x좌표의 차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y좌표의 차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얘의 길이는 얘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공식으로 외워놨단 말이야. 근데 수학에서는 실제로 언제 제일 유용하게 사용하냐면 얘만 보고 이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다시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로 하나의 뭘 만들어요? 점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로 하나의 뭘 만들어요? 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의 거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거꾸로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 식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요걸 바라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걸 떠올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얘를 떠올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시 봐봐. 여기 있는 얘 더하기 여기 있는 얘의 최소값이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여기 있는 얘는요. x, y라는 점과 1,2 사이의 거리예요 라고 바라보고 여기 있는 얘는요. x, y라는 점과 2,5라는 점 사이의 거리예요 라고 바라본다면 현재 상황이 여기에 지금 1,2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2,5가 있다고 쳤을 때 x, y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x, y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얘 더하기 얘라는 거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의미할 게 분명하고요. 됐나요? 얘 더하기 얘를 의미할 게 분명하고 그 길이가 뭐가 되고 싶었어? 최소가 되고 싶었어. 그렇다면 당연히 요 일직선상 어딘가에 뭐가 있었을 때 x, y가 있었을 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보다 짧을 테니 그지? 어떤 점을 찍어놔도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보다는 여기는 이 길이가 제일 짧을 테니 여기는 얘랑 얘 사이에 다시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다이렉트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끝나는구나. 1 차이 나니까 1의 제곱 몇 차이 나니까 3 차이 나니까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씌워주면 내가 원하는 이 문제의 답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됐나요? 다시 선생님이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이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 뭘 베이스로 간다? 피타고라스를 베이스로 간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았죠? 피타고라스를 베이스로 가도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 실제로 거리를 구할 때는 그냥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그 각각의 길이들이 하는 역할들이 피타고라스에서 한 변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를 담당해서 이 길이의 차이를 가지고 대각선 다시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구나. 그렇게 공식이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은 뭐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를 바라보며 얘의 상황 자체가 내가 여기 있는 이 식 자체가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얘가 뭘 의미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봐봐. 여기는 얘를요. 어차피 제곱이니까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되거든.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 하나만 바꿔도 괜찮지. 그럼 얘는 뭘로 바라봐도 되냐면 x1, y2와 그 다음에 x2, y1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여긴 얘가 이만큼 지금 현재 x1이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얘가 지금 x2였다고 생각하고 여기 얘가 y1이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얘가 y2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봐봐.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요 거리는 반드시 이거 무슨 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이니까 이 거리랑도 반드시 뭐 할 거야? 똑같을 거야. 여기는 얘는 x1과 y1 그 다음에 x2와 y2 사이 거리이긴 했지만 얘를 내가 x1, y2 x2, y1의 거리라고 봐도 괜찮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해석을 내가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뭔 소리야?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도 좋다는 얘기. 그럼 두 개 다 바뀌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다 바뀌면 얘도 지금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갔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x1, y1과 x2, y2 사이의 거리니까 뭐 얘랑 다를 게 없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여기는 요 거리랑 여기는 요 거리가 같구나. 요 거리만 의미하는 건 아닐 거야. 내가 해석에 따라서 이 거리를 대신 구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 정도까지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해석에서 첫 번째 이야기 길이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뭘 봐주세요? x 좌표의 차이와 y 좌표의 차이를 가지고 뭘 만들고 있습니다. 좌표 평면상에서의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양방향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얘를 통해서 얘 사용하고 얘를 가지고 이거를 예상하고. 오케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일단 평면 좌표 쪽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길이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평면 좌표에서 길이를 구해라. 길이를 구해라. 이런 물음이 왔다면 오케이? 이 길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보통 선분이 되겠죠. 선분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물음이 문제에서 봤다면 나의 해결 전략은 양 끝 점의 좌표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 성분의 길이는 항상 양 끝 점을 기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성분의 길이가 궁금하다? 그럼 양 끝 점의 좌표에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길이를 구할 때는 뭐에다? 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나중에 점이 궁금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미리 하고 가자. 여기서 점이 궁금해. 그럼 점이 궁금해 라고 한다면 미리 하고 올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점이 지나는 선 두 개만 확보해 주세요. 오케이? 지나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2차 함수와 직선일 수도 있고요. 2차 함수와 뭐라고 할까? 2차 함수일 수도 있고요. 등등 지나는 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는 요 점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 점이 궁금했을 때는 요 선과 요 선이 확보될 거 아니야, 그지? 요거 두 개를 연립해주면 내가 원하는 점이 나올 겁니다라고 생각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립해주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연립한다는 건 요 점의 좌표를 구하겠다는 얘기일 테니까 연립해주면은 점이 나올 겁니다.
점이 궁금하면은 연립해주세요. 그 다음에 길이가 궁금하면 양끝 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게 좌표 평면 좌표에서의 해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들일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일단 여기까지만 잘라서 갈까? 여기까지만 잘라서 갑시다. 일단 길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길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좌표 평면에서 평면 좌표에서 길이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이 정도로 해석하면 일단 한 빼곤 다 할 수 있어. 나중에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이것만 하나의 공식으로 또 하나 나오게 될 거거든. 이거 말고는 어차피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라고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중학교에서 뭘 줬어? 다 이렇게 도형을 그냥 줬어. 좌표 평면에 준 게 아니라 그냥 도형을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뭐 했어? 이런 길이들을 문제에서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제는 여기는 이 길이를 실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길이들 이제 나한테 주겠니 안 주겠니?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여기는 얘 길이를 이제 주지 않아요. 됐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 정리해놓고 문제 좀 간단히 풀어보고 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볼게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좌표 평면을 배우니까 좌표 평면의 한 점을 표현할 때 몇 개의 성분이 필요해? 2개의 성분이 필요해. 앞에는 x좌표가 되는 거고 뒤에는 y좌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만 보다 보면 또 여기는 얘가 갑자기 저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얘는 그냥 수직선 위에 있는 좌표 평면이나 수직선 위에 있으니까 성분이 몇 개 필요해? 1개 필요해. 그냥 그 점을 찍어주는 이 점이 A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3을 찍어야 되는데 3이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래서 대충 찍을게요.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5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던 거야. 그지? 여기는 요 길이가 5구나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때 실수 A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냥 C를 쓰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3-A의 뭐가? 절대값이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되고요. 그래서 A-3의 절대값 똑같잖아.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놓고 A-3이 플러스 마이너스 5다. A가 3 플러스 마이너스 5구나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2거다 또는 8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 간단한 얘기고, 여기 있는 얘를 그냥 우리가 그냥 그래프 다시 이 그림 관점에서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얘의 길이가 3이죠. 좌표가 3이죠. 얘에서부터 거리가 5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거리가 얼만큼? 5만큼 떨어져 있는 2개의 점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누가 봐도 얘는 8이고 누가 봐도 마이너스 2. 굳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바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보자. 이번엔 좌표 평면 위에 여기는 요거랑 요거 사이 거리가 지금 5루트 2입니다. A 값 구해주세요. 순수하게 그냥 식으로만 가볼게요. 순수하게 식으로만. 얘랑 얘 뭘 구해달라? 차이를 구해달라. 그지? 4 더하기 A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얘 뭘 구해달라? 차이를 구해달라. A-2의 제곱 될 거야. 플러스 루트 씌워준 이 결과가 5루트 2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해서 여기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보면 A제곱 A제곱 2개니까 2A 플러스 8A 마이너스 4A니까 플러스 4A 플러스 16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2. 얘가 25에다가 2 곱하니까 50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2A제곱 그다음 플러스 4A 마이너스 30은 0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5가 15가 0이 되는 A 값을 구해주세요. 2차 방정식 풀어주세요. 얘 누가 봐도 5랑 3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될 테니까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이건 식 관점에서 바라본 거야. 이렇게 간단한 거는 사실 그냥 다이렉트로 구해달라는 건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죠? 굳이 여기 얘를 내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려놓고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식으로만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그게 아주 잘. 자, 여기서는 지금 오늘 배우는 건 되게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 누구나 다, 그리고 많이 해봤던 거니까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봐봐.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주세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봐봐. 삼각형을 이렇게 주고서 우리는 뭐 했다? 이 길이를 줬었다. 중학교 때는 이 길이를 줬었다. 이 길이를 줬었다. 그치? 근데 이제는 뭘 주는 거야? 점 대신에 좌표를 주는 거야. 1,3 주고요. 그 다음에 2,1 주고요. 그 다음에 5,5를 줍니다.
선생님이 지금 좌표를 x축, y축 잡고서 되게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막 찍고 막 그렸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얘가 지금 심지어는 요즘에 x좌표가 1이에요. 요즘 x좌표가 얼마예요? 2입니다. 요즘 x좌표가 얼마예요? 5예요. 엉망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지?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차피 나는 길이 구하면 땡이니까.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말할게요. x축이랑 y축이 필요할 때는 다시 필요할 때가 사실 별로 없거든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서 x축이랑 y축은 일단 그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차함수 선생님 뭐 하라고? x축, y축을 그리는 게 아니라 대칭축을 그리라고 했었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x축, y축까지 정확하게 잡고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서 뭔가 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각각의 길이들을 이제 길이가 궁금한 거니까 뭘 본다고? 길이가 궁금하니까 양끝 점을 본다고. 양끝 점을 알면 이제 뭘 구할 수 있으니까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얘랑 얘의 차이를 보는 거야. 얼마니? 1이죠. 1의 제곱. 얘랑 얘의 차이를 보는 거야. 얼마야? 2네요. 그죠? 이건 플러스 2의 제곱의 루트입니다. 얘는 루트 5가 되겠다. 자, 얘랑 얘 볼게요. 얘랑 얘 차이 얼마예요? 4 차이 나네요. 4의 제곱입니다. 얘랑 얘 차이 얼마예요? 2 차이 납니다. 2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얼마예요, 그럼? 20인가요? 루트 20.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얘. 몇 차이 나니? 3 차이 나고 4 차이 나네요. 그죠? 3 차이 나고 4 차이 납니다.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다시 뭐라고? 2라고. 아 이거랑 이거 차이가 아니라 얘랑 얘지. 얘랑 얘지. 3 차이 나고 4 차이. 3 차이 4 차이. 그러니까 5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아 이게 7로 본 거야? 아 이거 1이었어. 됐습니다. 3 차이 나고 4 차이 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3 차이 난다는 소리고 얘가 4 차이 난다는 소리잖아. 됐습니다. 그래서 3 대 4 대 5니까 여기는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럼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이 길이들을 다 구했잖아 이제.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봐야지. 그러니까 뭐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다 같으면 정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되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 그렇지? 직각삼각형. 이 점이 A였고 이 점이 B였고 이 점이 뭐였어? C였지. 그러니까 얘는 각 A가 뭐인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됐나요? 여태까지는 그냥 안 줬지만 아무것도 안 줬지만 지금은 이제 좌표들을 줌으로써 다시 여태까지 길이를 줬지만 이제는 길이를 안 주고 내가 어떤 삼각형인지 밝혀야 되니까 각 변의 길이들을 내가 다 구해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 또 원의 방정식 이쪽으로 가야 좀 할만해지고 지금은 그냥 되게 쉬운 상태로 넘어갈 것 같아요. 됐죠? 다음 보자. x축은 필요하니까 이번에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3,2래요. 대충 다 찍고 그 다음에 1, 얼마래? 4래. 이렇게 찍어보자. 여긴 얘가 3,2였고요. 여긴 얘가 지금 1,4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림이 이쪽으로. 여기 어딘가에 어떤 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여기는 얘랑 거리가 같대. 이렇게 되는 피자마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 됐죠? 자, 수학에서 또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다시 한번 보자. 내가 모르는 게 생겼어. 그럼 뭐 한다? 가져간다. 내가 모르는 게 생겼어? 가져간다. 오케이? 그래서 모르는 점, 여기는 요 점 뭐라고? A,0이라고 가정합시다. 가정할 때는 최대한 변수를 내가 아껴서 써야 됩니다. 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식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얘는 x축 위에 점일 테니까 여기는 y좌표가 0일 거야.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길이를 실제로 구해봐야 뭐가 돼?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루트 자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a-3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하면은 몇 차 방정식이 되니까 2차처럼 보이는 1차 방정식이 되니까 A값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네. 됐습니다. A값 구해서 몇 콤마 몇인 몇 콤마 0인지 구해주면 끝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됐나요?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필수에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쭉쭉쭉쭉 한번 가볼게요. 자, 두 점 A랑 B와 X축의 점 P에 대해서 AP랑 BP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시 뭐 길이 더하기 뭐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뉘앙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실 대칭이동을 배우고 나서 생각할 일인데 여기서 사용되는 대칭이동의 개념은 우리 중학교 때도 충분히 했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가볼게요.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X축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2, 얼마래요? 3이래요. 좀 찍어주고 2, 3. 그 다음에 6,1이래요. 6,1 대충 찍어주고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요 X축이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이런 느낌이었고 요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어? 대칭이동. 그치? 이건 사실 언제 했던 거야? 중학교 때 했던 거죠. 그죠? 이런 거 하지 않아? 여기는 요 점을요 그냥 이렇게 대칭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바뀌어요? X좌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Y좌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얘를 일직선으로 쫙 그어버려서 만나는 요 점을 뭐라고 합니다? P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게 최소값이었을 거야. 왜냐면 봐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뭐겠어? 짧겠죠? 어떤 점을 찍어놔도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더 짧을 겁니다. 그죠? 최소값은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4 차이 나고 여기도 봐봐 4 차이 나고 4 차이 나죠? 그죠? 4 차이 나고 4 차이 나요. 그러니까 얘는 4루트입니다. 굳이 공식 안 써도 1대1대 루트 2 가지고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보다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걸 훨씬 더 추천합니다. 오케이? 굳이 됐나요? 만약에 얘들아 여기서 여기 요 점이 궁금했대. 이 점의 좌표를 구해달래. 이런 문제였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갑자기 질문 자체가 저기는 저 점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였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봐봐. 수산의 발을 내려주세요. 수산의 발을 내려줍니다. 그럼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항상 뭐가 되겠어? 닮음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의 비가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의 비가 될 게 분명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였어? 3이었어.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니? 1이었어.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 대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였다? 3대 1이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 됐나요? 근데 전체 길이는 얼마니? 딱 보니까 4네. 맞아? 그러면 이거 한 칸이 실제로 1이었구나. 그러니까 얘가 3이었고 얘가 1이었구나. 이 점의 좌표는 5,0이 되는군요. 이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다시 요 점의 좌표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얘랑 얘 뭘 이용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넘어갈게요. 이전 예제. 자, 일단 여기까지 12-8번까지 빠르게 한번 요제들을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 발전 예제를 넘어가시죠. 되게 어렵지 않죠? 12-8번 보고 바로 또 진행할게요. 조금만 하고 잠깐 시작. 자, 봐봐. 여기 얘는 지금 얘랑 그다음에 어디? 얘랑 얘가 x축, y축을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x축, y축이 필요하니까 그려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1,4 대충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5,1 대충 찍어주고요. 얘가 5,1이고요. 여기는 얘가 1,4. 됐죠? 그 다음에 X축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이 P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Y축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 Q가 하나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얘가 지금 A였죠? 얘가 B였습니다. 얘가 P였어. 그래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에 뭐가 궁금하군요. 최소값이 궁금하군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최소값이 궁금할 때 여기는 얘랑 얘. 얘들아 길이 중에서 다시 여기 좌표평면 중에서 최소값이 궁금하다는 건 딱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 첫 번째는 길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두 번째는 2차 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야. 요 얘기는 요 다음 문제에 바로 나오니까 요 얘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길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랑 그다음에 2차 함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중에서 얘는 길이 관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길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기는 얘를 뭐 할까? 요렇게 대칭시키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4가 돼. 얘 점을 A 다시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도 마찬가지로 뭐 할까? 대칭시키자. 5, 마이너스 1 얘가 B 다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 라면 얘가 지금 봐봐.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 요 길이가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요 길이랑 여기 요 길이가 뭐 할 거야? 같을 거거든. 그래? 그럼 이 길이들 다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보다 더 짧은 길이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일자로 쭉 이어, 그지? 그랬을 때 여기는 만나는 요 점이 Q였고 여기는 만나는 요 점이 P였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일 겁니다. 그죠? 그렇게 대칭 시켜놓고 직선을 쭉 이어주는 형태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되게 유명한 애니까 이렇게 돼 있는 애는 항상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는구나. 이 정도로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 몇 차이 나요? 6 차이 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 몇 차이 나요? 5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36 더하기 25의 루트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 2차 함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2차 함수 이야기. 최대값, 최소값. 봐봐.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여기는 얘만 잠깐 기억하고 가자. 만약에 ax 말고 너무 거창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이렇게 있었대.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 여기는 얘의 최소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그냥 2차 함수로 바라보면 됩니다.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은 완벽하게 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는 표준형, 즉 완전 제곱식으로 내가 변형해 줄 수 있다면 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이거 전체는 1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얘가 무조건 최소값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그죠?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내가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기 귀찮아요. 2차 함수 그래프 어차피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는 얘 대칭축이 뭐겠어? x는 2였을 거란 말이야. 그럼 2를 집어넣은 결과가 최소값일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를 집어넣습니다. 얘는 8, 4-8 더하기 5가 될 테니 얘는 5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 값이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값 구하는 방법 있었어.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푸는 거야. 그냥 다시 봐봐. 얘랑 얘, 그 다음에 x축 위에 p점에 대해서 얘의 최소값과 그때 p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x축 위에 점 p라고 했으니까 나는 a, 0이라고 이렇게 놔볼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봐. a, p의 길이, 얘랑 얘 사이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a 빼기 1 전체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의 루트였을 겁니다. 걔를 제곱할 거니까 이런 건 안 써도 되겠네. 다음 두 번째 더하기 bp의 길이래요. 얘는 a-9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될 테니까 루트의 제곱 여전히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러고 나서 여기 얘를 정리해봤더니 여기는 이 식이 뭐가 됐어요? 2a 제곱에 마이너스 자 봅시다. 방송사고가 있었어요. 자 다시 여기까지 했었죠.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8 그죠? 얼마? 마이너스 20a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1에다가 25에다가 81에다가 더하기 9네요. 그죠? 여기 얘가 90입니다. 얘는 26이네요. 그죠? 얼마야? 116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가 몇 차식으로 나왔어요? 2차식으로 나왔어요. y가 안 붙어 있지만 x가 아니지만 저희 이제는 2차 함수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차수 구해달라는 거니까 이거 뭘로 바꾸면 되겠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뭐 해주는 게 더 편할까? 대칭축 빠르게 찾아서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a가 5일 때 상황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50이 될 거고요. 얘가 5니까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더하기 116입니다. 생각하면 되니까 66이 내가 원하는 답이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때 P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다? 5,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이런 흐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이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얘가 몇 개가 있든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가 지금 봐봐.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지? 상황 이거 완전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세 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세 개가 있어도 그냥 여기는 얘, 여기는 얘, 여기는 얘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얘가 3a 제곱 이런 식으로 갈 것뿐이야. 그냥 똑같은 2차 함수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식만 좀 복잡하니까 일단은 여기서 봐봐. 뉘앙스가 제곱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얘 더하기 얘 최소값 구해주세요가 있어요. 최소값에는 그냥 길이가 있고 길이의 제곱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길이의 제곱은 뭘로 바라보는 거고 2차 함수로 바라보는 거고 그냥 길이의 합은 대칭이동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그냥 표현이 되게 비슷하지만 푸는 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지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 그다음에 언제 뭘 써야 되는지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유까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잘해줄 수 있으면 여기서 뭐 크게 어려울 내용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길이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점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 가봅시다. 두 번째 점 얘기로 가볼게요. 좌표평면 해석의 두 번째입니다. 점. 자, 점을 구할 때 선생님 뭐 해라 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점이 궁금하다. 뭐 해라? 일단은 또 연립해라 이런 얘기 했었어, 그렇지? 근데 연립 말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여기는 얘가 뭐가 추가가 되냐면 여기서는 내분점이랑 외분점이 아닌가, 내분점 혹은 외분점으로 내가 저 점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요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결국 뭐야? 내분점, 외분점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분점,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은 하나에 다 뭘로 생각하는 거냐면 도구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뭐 동물도 뭐 생각할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진짜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 봐봐. 지금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젓가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숟가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크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국물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선택하겠지, 그지? 여기서 누가 이게 뭐 포크를 선택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다음 면을 먹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뭘 선택하겠어? 포크. 그쵸? 그래.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먹고 싶다, 그지? 스파게티 같은 거 좀 고급스럽게 먹고 싶다, 포크 선택하겠지만 라면 같은 거 먹고 싶다, 그러면은 젓가락 선택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도구들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서 뭘 선택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너희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해줄 거는 뭘 해줄 거냐면 그 도구들을 하나씩 정립시켜 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치?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이를 구하는 도구, 그 다음에 점을 구하는 도구,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구가 있는데 분명히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를 선택해도 될 거야. 상황 자체가 뭘 선택해도 상관없을 거야. 근데 얘를 선택하는 게 훨씬 쉽다면 얘를 선택하는 거고요. 얘를 선택하는 게 쉽다면 얘를 선택하는 거고. 아니 길이가 궁금했어 그러면 얘를 선택하는 게 쉽겠지. 그런 도구들로서 여기는 얘의 개념을 정립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봐봐. 일단은 내분점, 외분점의 개념을 좀 잡아봅시다.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축이 수직선이 있고 두 개의 점이 x1이 있고 x2가 있었어. 그랬을 때 여기는 얘를 이렇게 나누는 점이라고 해서 얘를 분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점이라고 해서 여기는 얘도 분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얘도 여전히 분점입니다. 이 분점 중에서는 여기 선분 내에 있는 점이 있고 선분 외에 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내분점이라고 부르고 밖에 있는 걸 뭐라고 부릅니다? 외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 내분점을 구하는 그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아까 선생님이 점 구할 때 뭘 생각해 주세요? 비례식 생각해 주세요.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지? 마찬가지 여기는 얘를 그냥 비례식으로 풀면 됩니다. 봐봐. 여기는 얘가 m 대 n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그냥 m 대 n이라고 했으니까 나 그냥 그 길이를 비례식으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알려면 여기는 요 점을 알아야 되지. 그죠? 요 점을 모르잖아 지금. 요 점이 궁금한 거잖아 지금. 모르는 건 뭐하라고 수학에서? 가정하라고 했어요. 맞아? 그럼 가정해놓고 해서 이 길이를 실제로 구해봅시다. 뭐가 될까요? x 빼기 x1이 될 거예요. 그치?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해봅시다. x2 빼기 x가 될 거예요. 여기는 얘가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라는 요식을 써서
요렇게 식을 만들어봐요. 그러면 이제 mx2에다가 마이너스 mx가 될 거고요. nx에다가 마이너스 nx1이 될 겁니다. 난 여기서 궁금한 게 x가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x가 있는 거 한쪽으로 싹 다 몰아버리고 x가 없는 거 한쪽으로 싹 다 몰아버릴게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자. 그럼 얘는 m 더하기 nx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다면 얘는 mx2 더하기 nx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해서 내가 원하는 x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뭐가 됩니다. mx2 더하기 nx1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제 나중에 뭘로 쓰여? 내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오케이? 그냥 구해도 돼요. 실제로 그냥 구해도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해도 돼. 근데 여기는 얘를 이 공식을 활용해도 되고 구해도 됩니다. 편한 거에 따라 해주면. 아까 선생님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 혹시 기억나니? 여기는 얘가 3대 5였어. 1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1이고 얘가 4였다고 한번 쳐보자. 5였다 이렇게 한번 쳐보자. 라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얘가 닮음이니까 얘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얘는 3대 1 내분점이군요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공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는 요점 x는 뭐가 되냐면 3대 1이니까 m 대 n이었잖아. 여기는 얘가 m 더하기 n이니까 얘는 3 더하기 1 요거 분해. 그 다음에 3에 여기는 얘 두 개 자리가 바뀌어 있지 지금. x2가 x1이잖아. 그러니까 얘 먼저 갖다 써서 3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공식을 활용해서 여기는 요점을 바로 구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굳이 내가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길이 전체가 몇인 거 아니까 4인 거 아니까 그냥 여기는 얘가 3이고 여기는 얘가 1이구나 라고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점의 좌표는 4가 되는군요.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굳이 공식에 넣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복잡하거든 이 공식 자체는. 그래서 복잡한 공식에 집어넣지 말고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을 하고요. 좀 뭔가 식으로서 뭔가 좀 해석을 필요로 한다. 뭔가 식을 꼭 써야 된다. 그런 상황일 때 여기는 이 공식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공식은 이렇게 나왔구나. 이 공식은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얘가 내분점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봐봐. 여긴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마찬가지 아닐까? 얘가 y2라고 한번 해보자. 얘가 y1이라고 해보자. 여기 얘가 여전히 m 대 n이었다면 요점의 좌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점의 좌표 몰라 y라고 놓고요. 그냥 y-y1은 뭐야? y 이거 되죠. 이거 돼. y2-y1은 뭐가 됩니다? m 대 n이 됩니다라는 이 공식을 써주면 그대로 똑같이 나올 거야. 여기 얘는 m 더하기 n 분의 뭐가 됩니다? m y2 플러스 n y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는 이 결과가 나온 것 뿐이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공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가 좌표 평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들아, 요점의 좌표가 x1, y1이었고요. 요점의 좌표가 x2, y2였다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내가 m 대 n으로 내분한 요점을 구하고 싶었어요. 라고 한다면 오케이? 얘는 그냥 뭘로 바라보면 되냐면 다 이런 보조선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 도형에서 중학교 도형에서 배웠던 그 상황 그대로 m 대 n이니까 m 대 n이겠지. 그 얘가 x1이고 얘가 x2일 테니까 요점의 좌표가 뭐겠어? 제일 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선 그어놓고 생각해봤을 때 얘가 y2고 얘가 뭐야? y1이니까 요점의 좌표는 뭐겠어? 여전히 m 대 n이니까 m 대 n일 거란 말이야. 요점의 좌표는 뭐겠어? 얘겠지.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콤마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몇 번만 하면 되는구나, 두 번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의 점의 내분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얘가 이제 외분점 얘기로 들어간다면, 자, 요거는 지울게요. 요거는 이따가 한꺼번에 싹 다 정리해줄게. 다시 한번. 자, 이제 외분점 얘기로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궁금한 거는 바깥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m 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가 아니죠. 이 길이가 n이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전히 똑같아요. 그냥 방식은. 요점의 좌표 알아 몰라? 몰라. 가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있대. 여기는 요 길이가 m 대 n이라고 했으니 여기는 뭐가 되겠어? x 빼기 x1 대 x 빼기 x2가 되겠죠. 여기는 얘가 m 대 n. 해서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정리를 해보면 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m-n분의 mx2-nx1이 됩니다. 이 과정은 생략할게요. 어차피 저 계산하면 저렇게 될 테니까. 마찬가지 그러면 y좌표도 똑같겠지 해서 여긴 얘가 이렇게 있어서 여전히 여기가 x1, y1이고요. 여긴 얘가 x2, y2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을 때 m 대 n으로 외분하는 요 점의 좌표는요. 뭐가 되냐면 m-n분의 mx2-nx1이 되고 m-n분의 my2-ny1이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공식을 하나 줄 테니 이걸 정확하게 외워서 사용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냥 공식 얘기예요. 됐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한테 젓가락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젓가락이라는 도구를 지금 너희한테 장착시키고 있는 중이야. 여기는 이 공식을 정확하게 일단 암기해서 오케이? 암기해서 할 텐데 걔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보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보자. 자, 첫 번째 내분점 얘기부터 하나씩 정리할게요. 내분점. 얘는 x1, a, y1, b, x2, y2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a, b를 여기는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공식이 뭐가 됩니다. m 플러스 n분의 m x2 플러스 n x1, m 더하기 n분의 m y2 플러스 y5 n y5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를 외분점으로 보죠. 외분점을 구해주세요. 외분점. 똑같은 상황에서 외분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 공식은 뭐가 되냐면 m-n분의 mx2-nx1, m-n분의 my2-ny1. 오케이? 차이가 뭐니?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지.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요거랑 여기는 요거, 여기는 요거랑 여기는 요거. 부호만 달라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부호만 다르고 나머지 구성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mn 똑같이 써주고 봐봐 순서가 중요해요. a가 앞에 있지. 그 다음에 m이 앞에 있지. 그 다음에 b가 뒤에 있고 n이 뒤에 있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m에 해당하는 게 뒤에 거 좌표를 갖다 쓰면 됩니다. 오케이? 얘랑 곱해지는 거고 얘랑 곱해집니다. 오케이? 순서가 틀었어요. 만약에 여기 얘가 BA를 이라는 말로 나왔다. BA를 M 대 N으로 내분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왔다면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다 똑같을 거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뭘 써줘야 돼? A에 해당하는 거를 M이랑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N이랑 곱해주는 거야. 누구를? B랑 B에 해당하는 거야. 그 순서만 잘 지켜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내분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외분점도 그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이렇게 일단 공식화 시켜놓고요. 세 번째 중점까지 해보지. 총 4가지 할 거예요. 중점.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그냥 1대1 내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사실 1 더하기 1 쓰면 되니까 2에 x1 더하기 x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순서 바꾸는 거죠. 일부러 보기 편하게. 그냥 두 점의 평균의 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일단 괜찮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김에 무게중심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자, 얘는 A가 x1, y1, B가 x2, y2. 이거 다 아는 거라서 좀 졸리고. 알고 있지 이거. 그치? 진서 알고 있니? 이렇게 돼 있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만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그러니까 얘는 세 점의 평균, 얘가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구나 이렇게 생기죠. 일단은 여기까지가 뭐야? 도구. 오케이? 도구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이 외분점이에요. 외분점. 오케이? 다시 봐봐. 외분점의 위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외분점의 위치. 그러니까 봐봐, 얘가 이렇게 있었어. 여긴 얘가 A였고 여긴 얘가 B였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내가 AB를 3대 2로 외분하고 싶어요. 외분점입니다. 얘 점의 위치를 지금부터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여기 1번,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이렇게 있을 때 어느 영역이 찍히겠니? 자신 있게. 어? 3번 맞아. 3번에 찍힐 겁니다. 얘를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거야. 봐봐. 둘 중에 큰 거 있지? 둘 중에 큰 거. 부터 시작해요. 오케이? 둘 중에 큰 거. 여기서부터 더 멀리 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서부터 3대 2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얘랑 얘의 차이가 몇이에요? 1이죠. 얘랑 얘가 차이가 1이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1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두 칸을 더 가서 정확하게는 여기 3대 2가 되는구나. 요 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 있는 얘를 다시 AB를 5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5대 1로 외분하는 점 찾아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이거는 그냥 2대 5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외분점 찾아주세요. 이렇게 주어졌다면 둘 중에 누가 커요? 얘가 큽니다. 그죠? 얘부터 더 멀리 갈 거야. 그죠? 멀리 갈 거야. 근데 봐봐. 2대 5니까 이 차이가 얼마예요? 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등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가면 5대 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거기 있는 고점이 내가 원하는 점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큰 거부터 바라보는 게 더 편합니다. 상황 자체는. 점을 찍어줄 때는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 BA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BA를 1대 3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전히 외분점이 궁금해요. 외분점이 궁금해요. 생각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보니까 3이 더 크네요. 그죠? 그 다음 3이랑 1이랑 2 차이 나요. 그럼 A부터 시작해서 얘를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간 다음에 한 번만 더 가면 얘가 3일 겁니다. 얘가 1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거 절반에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나눠서 가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3대 1이 알아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분점 위치 잡는 거 처음에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몇 개 먼저 외분하는 건지 공식은 요거 그냥 갖다 써주면 되는 거고 실제로 내가 좌표 상에서 그 점의 위치가 뭐가 되는지 그리고 그 점이 뭐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문제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결국은 뭐야? 도구들 지금 챙겨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점 구하는 도구는 몇 가지 있다. 이렇게 4개랑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열리까지 총 4개가 5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다가 이제 길이 구하는 도구는 몇 개 있다? 현재까지는 1개 있다. 양끝 점 보는 거 1개 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1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공식이 하나씩 추가가 될 거야. 도구가 하나씩 추가될 거야. 그럼 내가 그림을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해석을 잘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잘 너희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이쪽 파트가 쉽죠? 되게 쉬워요. 됐습니다. 잘 봐봐. 얘들아 이제 너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중학교 때는 뭐 했어요? 중학교 도형을 했어요. 중학교 도형을 다 배웠어요. 중학교 도형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다 해결해 왔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죠? 근데 중학교 도형을 그냥 어디다가 얹어 놓은 거냐면 좌표 평면 위에 그냥 얹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 도형의 성질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봐봐.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나는 여기서 다시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요 각이 같았대요. 그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1,3이라고 이렇게 줬고요. 요 점의 좌표가 뭐라고 할까? 5,6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지? 뭐 4, 좀 적절하지가 않네요. 6,6이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요 점의 좌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라고 한다면 봐봐.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에 그은 선은 몇 개가 있었는데 총 3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얘는 각의 이등분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점 지나는 중선이 있었고요. 수선 이게 3개가 있었잖아요. 그지? 그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우리가 어떤 성질을 알고 있었냐면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의 비가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의 비가 됩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죠? 여기는 이 길이는 5가 되게끔 지금 여기는 이 길이는 1이 되게끔 선생님 세팅을 해놨거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있는 얘랑 얘도 5대 1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랑 얘를 5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중학교 때 도형이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성질들을 다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 대비를 했던 거예요. 원의 성질 쪽에 원방에서 다 쓰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수직선이야. 수직선. 그치? 수직선이니까 그 좌표 여태까지 2개로 해석했다면 이제 하나로만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더 편하겠죠? 얘랑 얘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은 P, 외분하는 점은 Q라고 했을 때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이건 그냥 3개를 다 그냥 한 번에 복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문제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 얘를 몇 대 몇으로?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달랬어. 근데 나는 여기서 이 길이가 그냥 5라는 사실이 너무 뚜렷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진짜 길이 3이었을 거고 이 길이가 진짜 길이가 2였을 거야.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그냥 2였을 거야라고 그냥 그대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는 이 길이가 뭐 6이거나 뭐 다른 길이였다면 실제로 따로 구해줘야겠지. 이게 구할 줄은 알아야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m 더하기 n분의 5분의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m 그대로 갖다 써주고 n 그대로 갖다 써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곱해지는 건 이 반대쪽에 있는 4를 곱해주면 되고요. 여기 있는 얘랑 곱해지는 건 반대쪽에 있는 마이너스 1과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의 좌표가 나올 거고 걔가 2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3대2로 외분한다 그랬어. 그럼 큰 쪽이 어디야? 3이죠. A 쪽이 큽니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3 빼기 2하면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만큼 한 번, 2번, 3번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3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 길이가 5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한 번, 2번, 3번 갔다면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될 거야? 10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14가 될 거야. 그냥 이렇게 찾아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굳이 공식 안 써도 내가 바로 보이면 그대로 해결하면 괜찮다는 소리예요. 다음, 공식을 또 쓸 줄은 알아야 되니까 공식 한 번만 써줄게요.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고요. 3 마이너스 2 해주고 여기다 4 곱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가 14 나오게 되겠죠? 여기는 얘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다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뭐가 궁금하니까 마지막으로 중점이 궁금하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요. 그럼 16이 될 거고 반으로 나누면 8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중점을 잡고. 됐나요? 자, 공식 같은 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봐봐. 밥을 먹을 때도 얘들아, 밥을 먹을 때도 꼭 숟가락만 먹으라는 법은 없어요. 숟가락으로만 먹으라는 법은 없어요. 젓가락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심지어 포크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편한 걸 너희가 찾아내서 편한 대로 푸는 거. 오케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문제를 푸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쓸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골라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도구를 사용하는 힘입니다. 그게 개념이에요. 한번 할게요. 다음.
수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 사이 거리가 6이었을 때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에 대해서 거리를 구해주세요. 그냥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 6이라고 했어. 그리고 난 여기를 2대1로 내분하고 싶대. 그럼 전체 길이가 3이잖아. 맞아요? 근데 얘가 6이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얼마였겠어? 한 칸이 2였겠죠? 이거 판단됩니다? 이해되니? 해서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4였을 거고 이 길이가 2였을 거야. 요 점 바로 찾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2대1, 1대3으로 외분한다네. 이번엔 큰 쪽이 어디예요? B쪽입니다. 여기서 얘랑 얘의 차이는 2니까 얘를 반으로 딱 잘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알아서 한 번 돌아오는 게 1대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요 점이 Q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길이가 실제로 얼마였으니까? 6이었으니까 그 반 잘라놓은 여기는 이 길이는 3이었을 겁니다. 여기는 3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궁금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궁금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4에다 3 더한 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나요? 그렇게 그냥 바로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넘어가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너희가 연습하는 문제거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부터는 다시 풀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얘랑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줬으니까 나는 여기서 식 두 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A랑 B를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P, Q 사이 거리 충분히 구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구해보면 되고요. 넘어가. 자,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이런 건 너희가 할 수 있을 거거든. 그냥 그림 그려요. 그림. 얘가 A고 얘가 B라고 했을 때 이거 3등분 점 중에서 A에 가까운 요점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1대2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이 정도로 찾아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이런 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비례식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볼게.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비례식은 A 대 B가 M 대 N이다. 이렇게 주는 게 우리한테 편한 비례식이거든. 근데 n분의 a가 n분의 b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우리한테 A 대 b가 m 대 a다를 주는 비례식이에요. 오케이? 이것도 비례식입니다. 이게 비례식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에 대한 해석을 맨날 엉터리로 해요. 여기는 얘 2대 1이래 자꾸만. 그러지 말고 여기는 얘를 이런 형태로 한 번만 바꿔주세요. 양변을 다 2로 나눠버립니다. 그럼 얘는 1분의 A, B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BC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B 대 BC가 1대 2구나 그냥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 연장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외분점에 해당될 거고 1대 2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됐죠? 도구 사용은 적절하게 한번 너희가 스스로 연습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넘어가서 필수의 9번. 빠르게 가볼게요. 자, 9번 필수의 9번 가봅시다.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해주세요. 그냥 증명해달라는 얘기거든. 간단하게만 볼게. 봐봐. 이렇게 있어. 요점의 x1, y1이고요. 요점의 좌표가 x2, y2예요. 요점의 좌표가 x3, y3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무게중심이었는데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소희야? 알아요. 이거 2등분을 이렇게 그은 거 그죠? 2등분 선을 뭐라고? 무슨 2등분? 각의 2등분 선이냐 아니면 선의 2등분 선이니? 선,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해, 두 글자로? 중선. 그렇지, 중선이다. 됐어. 중선의 교점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성질이 있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2대 1입니다. 이런 성질이 있죠? 그래서 나는 요점의 좌표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 선이랑 이 선을 찾아줄 수 있으면 찾아줘도 괜찮지만 지금 찾아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요점을 먼저 구해요. 요점은 얘랑 얘의 뭐겠어? 중점입니다.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y x3, 2분의 y2 더하기 y3이 될 거예요. 여기는 요점이랑 여기는 요점을 다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내면 내가 원하는 무게중심이 될 거고요.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 결과가 아까도 써줬지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대로 공식처럼 암기해 놓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 줬으니까 여기는 이거 가지고 식 2개 만들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 여기서 식 하나 2개 나오고 여기서 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9번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넘어가 괜찮죠? 이번 강의는 좀 스피드하게 갖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도구만 잘 챙겨가면 돼. 오케이? 도구들 사용하는 방법, 도구들 사용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잘 챙겨가면 돼. 자, 보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각별의 중점을 꼭 지정을 한 무게중심의 좌표가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게중심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개념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외워두면 좀 편한 거. 오케이? 다시 봐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요. 여기에 C가 있습니다. 근데 순서대로 A에서 B로 갈 때 M 대 N이고요. M 대 N이고요. B에서 C로 갈 때 여전히 M 대 N이고요. M 대 N이 되고요. C에서 A로 갈 때 여전히 M 대 N입니다. 이렇게 되는 점들 3개를 내가 P랑 Q랑 R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 그냥 여기서부터 M 대 N인 점 찍고 M 대 N인 점 찍고 M 대 N인 점 찍어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요걸 이렇게 3개를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러면 이제 삼각형이 2개가 생겼지.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ABC의 무게 중심과 PQR을 해줘야지. PQR의 무게 중심은 일치하게 됩니다. 항상 일치해요. 저거는 그냥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알았죠? 요거 지금 궁금한 사람 있잖아. 그러면은 봐봐. 요 점을 선생님이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희가 진짜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x2, y2 이렇게 놓고요. x3, y3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는 얘랑 얘를 내분하는 점을 실제로 구해요. 여기는 요거 내분하는 점을 실제로 구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내분하는 점을 이걸 또 실제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3개를 가지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실제로 구해보세요. 그거랑 이거 3개를 가지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실제로 구해보세요. 그거 2개를 비교해보면 완벽하게 항상 무조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 굳이 해보지 않겠죠. 그죠? 무조건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되는 거니까 얘도 되는데 하물며 얘가 뭐야? 중점이래. 1대1 내분, 1대1 내분, 1대1 내분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각변의 중점을 꼭지점을 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그냥 A, B, C의 무게중심의 좌표랑 일치한다.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필수 예제 11번에서는 이건 사실 중학교 때 하는 거예요. 해봐봐. 그냥 이 얘기거든, 얘들아. 이 얘기야. 잘 들어봐. 여기 있지, 여기. 중점. 오케이? 얘를 이렇게 그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점, 이 길이 같아. 또 여기는 얘를 이렇게 그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그어봐. 여기는 요 점의 좌표랑 여기는 요 점의 좌표의 의미만 알면 됩니다.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의미는 뭐냐면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고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선은 이미 중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각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뭐한다? 2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선도 뭐가 되겠어? 중선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고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의 무게중심 구해주면 되는 거고 요 점의 무게중심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평행사변형에서 저 형태는 생각보다 꽤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거는 기억해 두세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 문제 나왔네. 저 문제 씨.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발전 예제를 달고 나왔잖아. 그지? 어렵다는 건데 이게 왜 어려운지 이거 봐봐.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얘랑 얘 대 얘가 얘 대 얘가 된다라는 그 되게 당연한 성질 있잖아. 정말 당연했으면 좋겠고 정말 그 당연한 성질 때문에
그냥 얘 때 얘가 얘 때 얘가 된다는 그 사실이 안 보이니까 요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중학교 배움을 정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씩 설명해 줄 거야.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설명 나올 때마다 설명해 주긴 할 건데 일단은 가계이등분수의 성질 중에서 이거 대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아 저런 게 있었어 정도로 넘어가지 말고요. 무조건 다 머릿속에 기억해놔요. 그래야 내가 활용이 가능해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도형의 성질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요 길이가 궁금해. 길이가 궁금하면 뭐 해라? 양 끝점 봐주세요. 라고 했고요. 여기는 요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요 길이도 여전히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을 테니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확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 대 얘로 얘 대 얘를 내분해주면 내가 원하는 점 D의 좌표가 나오겠네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넘어가. 다 했네.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없나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또 나왔네. 자, 요거 해석하시죠. 소위 3,4랑 그냥 구하는 방법 말하는 거예요? 0,04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그죠? 근데 여기 보이려면 일단 뭘 알아야 돼?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알아야 돼요. 여기는 얘는 어떤 식입니다. a, b와 3,4 얘는 a, b와 0,0 그러니까 0,0이 있죠. 3,4가 있습니다. 여기 얘가 a, b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니까 얘가 요 선 위에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최소값이 될 거야. 그래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는 이 길이일 테니까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될 거야. 답은 5가 될 거야.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거에 대한 해석을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없나요? 있네. 없네요. 다시 봐봐. 요거는 하나 그냥 정리해 놓자. 이것도 무게중심의 성질. 봐봐. 무게중심의 성질. 고등학교 수학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무게중심의 성질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까 했던 얘기예요. 아까 무슨 얘기했었는지 기억나요?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과 뭐랑 일치한다?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P 그 다음에 BC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Q 그 다음에 CA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R이라고 생각한다면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항상 일치하니까 믿고 써주세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요. 봐봐. A, x1, y1, 가 있었고 그 다음 B, x2, y2 그 다음에 C, x3, y3 여기는 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점 P가 x, y라고 생각한다면 A, P의 제곱 더하기 B, P의 제곱 더하기 C, P의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P의 좌표는 항상 뭐가 되냐면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입니다. 오케이? 요거 혹시 배운 적 있니? 기억나니? 안 나? 요런 얘기가 있어요. 요거는 요거 하나만 예제로 좀 들어놓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케이? 여기 나오길 바랬는데 이게 없었어요. 다시 봐봐. A라는 점이 1,2였어.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3,4였어. 3,5였어.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4,0이었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P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봐봐. 제곱이 최소가 되는 것은 뭘로 해석하기로 했어요? 우리 2차 함수로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죠? 2차 함수의 최대치수로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 P점을 내가 모르니까 그냥 x, y라고 놔보고요. 얘를 그냥 a, b라고 할까? a, b라고 이렇게 놔보고 여기는 얘를 구해보면 얘는 a-1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되겠어? b-2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를 구해보면 뭐가 되겠어? a-3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a-4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요 식이 뭐가 되냐면 a제곱이 3개 있어요. 그다음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마이너스 6a가 될 거고 마이너스 8a가 될 거야. 그래서 얼마니? 마이너스 16a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하기 b제곱 떠보자. b제곱 마이너스 3b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2b가 되고 마이너스 10b가 됩니다. 마이너스 12b가 될 거예요. 4네요. 여긴 얘가 맞아요. 14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정리해보면 얼마 나오겠지,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는 얘를 뭘 생각하면 되겠어? 대칭축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최소가 되려면 여기 얘 뭐 생각하면 되겠어? 대칭축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가 연달아 있다고 생각해. 이차함수 두 개 합쳐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칭축의 A 좌표는 뭐가 되겠어? 2A분의 B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3분의 뭐가 될 겁니다? 8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B는 뭐가 되겠어? 3분의 7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3분의 8이랑 3분의 7이 어떤 의미가 있니? 여기는 얘 2배 한 거, 얘 2배 한 거랑 얘 2배 한 거랑 얘 2배 한 거를 결국 또 2로 나눠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의미는 사실상 뭐냐면 1 더하기 3 더하기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각각 2배 한 걸 다시 2로 나눠준 거니까 3은 그대로 있고 얘를 2 더하기 5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3분의 얘가 의미하는 거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 더했다는 의미니까 무게중심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얘도 3분의 7이라는 거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 더한 거니까 여전히 무게중심의 y좌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P점의 좌표는 항상 반드시 무조건 뭐가 됩니다? 얘랑 얘 무게중심이 됩니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놓고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2배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x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칭축을 찾아주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되면서 얘랑 얘랑 약분해서 없어지면서 여기는 요즘의 좌표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무조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무게중심의 성질, 무게중심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2대 1입니다는 넓이 관계, 넓이 6개가 다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포함해서 여기는 2개의 성질들 정확하게 기억해 둡니다. 이것만 잘해줄 수 있으면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는 별거 없을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가네요.